우리 고장 역사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바로 제 뒤에 이 솜 모양의 바위 보이십니까? 솥바위가 있는 의령입니다. 의령하면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고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인데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임진왜란 의병을 일으켜 의령을 굳게 지켜온 홍위 장군 곽재우의 이야기부터 일제강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금을 조달했던 안희재 선생까지 의령은 그야말로 충의와 애국의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령 역사 탐방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애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의령 역사 탐방 오늘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백산 안희재 생가입니다. 선생님, 네.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일단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태어나가지고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좋은 데 썼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 해방을 보지 못하고 옥사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아주 청렴하고 결백한 분으로 이제 그 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100원을 받았으면은 가는 김에 이제 뭐 교통비로 1원 쓰고 네. 밥값으로 뭐 50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이 났을 텐데 네. 전혀 축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돈은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이제 그게 드는 비용은 또 자기가 나름대로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하나 남김없이 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백범 김구가 귀국해가지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네, 정말 투명하면서도 청렴한 분이셨네요. 네, 예, 네. 예. 근데 선생님 제가 듣기로 이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우리 안희재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건가요?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뽐받을 만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네. 여기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안에 이제 방이 굉장히 많고 방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문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독특한 구조가 어떤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사랑채로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의령에는 여러 생가가 있잖아요. 네. 흔히 그 삼성의 이병철 백산 안희재 선생도 당대에는 이병철 못지않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목숨도 그렇게 가버렸지만은 이거를 아낌없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로운 독립운동이라는 데 돈을 다 쓰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인식이 나아져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이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번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가치롭게 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된다면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에도 조금 더 발걸음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예. 진짜 이곳 생가에 오니까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요, 곽재우 장군의 생가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의령하면 곽재우 장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선생님. 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곽재우 장군은 어떤 분이셨나요? 먼저 임진왜란을 맞아가지고 가장 유명한 의병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처럼 한 분도 피하지 않은 의병장이었죠. 네, 인품도 정말 훌륭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인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인격적인 완성된 인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냥 제가 아는 사례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임진왜란 때 이제 외적을 맞아서 싸웠는데 그때 이 수급을 베는 거를 금했어요. 이거를 전공으로 인정받으려면은 목을 베서 바쳐야 돼요. 네. 근데 이 목을 베려면은 가까이 가서 끊어야 되거든. 네. 기라도 잘라야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가외로 이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오로지 외적을 죽이는데 물리치는데 충실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금했어요. 그러니까 목 하나 베는 사이에 외적 하나를 더 죽이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했던 거죠. 네. 이 장군께서는 자기 행적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일절 남기지 않았어요. 오, 예. 네. 갑도 을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임금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나를 쓰는 것 같으면은 내 말을 쓰고 내 계책을 써야지 내 몸만 써가지고 나를 쓰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쓰고 내 계책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놔주라. 여기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네. 특히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는 신하에게 주는 이 복록, 봉급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요. 네. 토지 생산력은 전쟁을 거치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장군은 굶어 죽진 않았겠지만은 어떤 본인이 몸을 움직여서 패랭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들어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럼 쌀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가난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죠. 네. 뒤집어 말하면 이제 욕심을 버린 거죠. 욕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바탕이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의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의령 역사 탐방의 마지막 목적지는요, 바로 정암진이 내려다 보이는 정암루입니다. 선생님, 예. 이곳에 올라서니까 그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의 그때 당시의 모습이 떠오르는 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왜 곽재우 장군을 홍희 장군이라 하는지 우리 친구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쪽에 동상도 있는데요. 빨간 옷을 입었죠. 네. 그래서 붉은 홍자에다가 오도이자 해서 이제 홍의 장군 이렇게 되고 흰말을 탔으니까 굉장히 그 대조가 돼가지고 눈에 더 잘 띕니다. 요런 거를 입고 곽재우 장군이 평소에 활동을 했고 내세웠고 그 다음에 앞에 청강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린 장군 이런 것까지 이제 청강 홍의 장군 이렇게 해놓으니까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 정암진 전투에서 그걸 처음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기록상으로는 네네. 말하자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병사를 10명을 출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서는 여태까지 한 명밖에 없었던 홍의 장군이 11명, 12명 이렇게 막 된 거예요.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에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정암진 전투에서 결국 이기게 되는 어떤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이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이 정암진을 지키려 했던 이유와 예. 정암진 전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여기가 이제 저 부산에서 오다 보면은 진주로 가는 길목이고 진주는 전라도로 가는 길목이고 전라도는 우리나라 곡창지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사들이 손에 쥐는 무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식량입니다. 이거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늘 확보하려고 했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외적은 끊임없이 저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이제 확보하려고 했죠. 바다 쪽으로나 육지 쪽으로나. 그래서 이제 곽재우 장군은 이걸 막았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암진 전투 하나뿐이지만은 곽재우 장군의 공적을 기록한 모든 조서에는 말하자면 공적 조서에는 네. 정암진을 굳게 지켜서 전라도로 보장했다. 이게 언제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정암진이었고 그걸 지킨 게 바로 곽재우 홍의 장군 곽재우였습니다. 예. 네. 정말 이 의령이요. 곽재우 장군의 고장답게 이 곳곳에 곽재우 장군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의령에 온다면 이렇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좀 둘러보면서 예. 그 충의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 한번 더 예. 되새겨보고 예. 네, 홍의 장군, 곽재우 장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